자,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 12주차 우리 2차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 그리고 이 표집 오차에 대해서 우리 표본 오차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고, 그리고 조사 설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제 조금 요식적인 내용이지만 그렇게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실험조사 연구의 기초에서 우리 실험조사 연구와 이제 인과관계, 즉 인과관계는 우리가 이미 예전 변수 부분 수업할 때 우리가 이미 학습한 것처럼 독립변수와 화면에 보이는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음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 이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저것이 A라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B라는 결과를 발생시키는지 안 시키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그것이 연구이고, 그것이 어찌 보면은 이제 또 하나의 논문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과 결과의 즉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은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앞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조건 같은 경우는 총 6개 중에 앞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조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 물론 이제 이어서 계속 나오는 것들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뒤에 것 세 개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성립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앞에 것 세 개를 좀 더 중점적으로 그렇게 보시면은 학습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인과관계 성립 요건 이 6가지 잘 기억하시고, 이 기말고사 시험도 아마 여러분들이 서술하라 그러면은 저희가 시험에 항상 뭐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박스를 그냥 그대로 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이래 되면은 이게 만약에 10점 만점이면은 이 박스를 그대로 완벽하게 그렸다 하더라도 이건 점수는 한 5점 6점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서술형은 문장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이거는 박스를 그대로 그리는 건 문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과관계 성립 조건은 공변성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두 변수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함께 변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적 우선성은 이런 식으로 이 박스에 있는 것을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서술형이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맥락에서 잘 기억하시고, 자,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잘 기록했다 하더라도 10점 만점에 이제 또 한 8점 전후가 되겠죠. 10점 만점을 받으려면은 공변성, 제가 지금 이제 수업 시간 해드리는 이 공변성의 사례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한두 개를 이제 작성하게 되면은 좀 플러스 알파 점수를 이제 받을 수 있겠죠. 자, 먼저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제 이 성립 요건 이제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이제 공변성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공변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과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공변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데, 공변성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내용을 보시면은 두 변수가 함께 변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원인이 발생하면은 결과도 발생할 때 너무나 교과서적이고 너무나 뻔한 말일 수 있는데, 독립변수가 발생했으면은 즉 다시 말하면은 독립변수, 여기서 말하는 두 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되겠죠. 독립변수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종속변수가 안 움직이고 있으면요, 변화가 없으면요, 물론 둘 사이에는 관계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학교 수업 중에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슬축제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경찰 행정학과 학생들은 이렇게 운동장으로 모여주세요라는 방송이 나왔어요. 그러면요, 우리 학과 학생들이 수업 중에 나갈까요? 안 나가죠. 왜요? 경찰학과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애들은요, 경찰 행정학과 학생들이고 가는 이유는 운동장에 집합하기 위해서라는 뭐예요? 결과를 발생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변성은 즉 원인과 결과 두 개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같이 변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면은 성적이 오른다. 열심히 공부하는 건 뭐죠? 원인이죠. 결과는 성적이 오르는 거죠. 즉 두 변수가 공부도 안 하는데 성적이 오를 수는 없잖아요. 즉 종속 변수만 움직이는 것, 변화되는 건 그런 경우는 없고요. 즉 다시 말하면은 원인, 독립 변수가 막 변화하는데 결과는 안 변하고 있으면요. 그것도 둘이 인과관계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공변성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함께 같이 변화해야 한다는 거. 그것이 둘 사이가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성립 요건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시간적 우선성입니다. 자, 이것도 너무 문자적으로 너무나 쉬운 내용인데, 자 보시면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보다, 즉 원인이 되는 변수가 결과가 되는 변수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돼야 한다는 거죠. 선행돼야 된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원인이 먼저 나오고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오르는 거지, 성적이 올랐는 걸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불이 나는 원인이 발생하니까 소방차가 출동하는 결과가 발생하잖아요. 반대로 소방차가 가니까 불이 펑펑 나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는 시간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우선 선행돼야 된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인과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공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시간적 우선성,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 이제는 외생 변수 통제입니다. 자, 외생 변수 통제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또 봐주시면 되는데, 자, 뭐냐면은 두 변수들,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들 간에 나타나는 공변성, 두 변수 함께 변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적 우선성,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서로 먼저 뭐가 일어나든지 원인이 먼저 발생해야 된다는 그 말이죠. 자, 이것이 제3의 다른 변수들로 인하여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생 변수, 억제 변수, 통제 변수 잘 많이 배웠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은 제3의 변수로 인해서 결과가 바뀌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흡연을 쉽게 말하면 이제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요, 내가 연구하는 사람의 5명을, 담배를 아무도 안 피는 사람을 뽑아서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3명이 폐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담배랑 폐암이랑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중요한 거는 제3의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명 중에 담배는 아무도 안 폈지만 바로 뭐예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담배는 안 피지만 뭐 탄광이나 아니면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나쁜 초미세먼지가 막 이렇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노출된 그런 작업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해 오신 분이라면은 꼭 담배를 안 폈다 하더라도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이처럼 진짜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 폐암, 흡연 때문에, 담배 피는 것 때문에 폐암에 걸리는지, 이거를 진짜 알고 싶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제3의 변수들을 다 뭐 해야 되죠? 통제를 시켜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왜? 나는 담배라는 원인이 폐암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는지 요 인과관계를 알고 싶은데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방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외생 변수 통제 요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원인의 조작화. 자, 이건 바로 뭐 인과관계에 있어서, 즉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데 있어서 원인이 조작이 가능할 때 가치가 높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식단 조절을 하는 원인이 제공되면은 날씬한 몸, 즉 다이어트가 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충분히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원인을 한번 바꿔볼 수 있어요. 자, 식단 조절을 하는 원인이 제공되었어요, 독립변수가. 그러면은 결과를, 날씬한 몸매, 결과라는 뭐예요? 이 종속변수가 발생하죠. 근데요, 원인을 조작하는 거, 식단 조절을 하면서 몸무게가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어느 시점 가서 식단 조절을 한번 안 해봤어요. 원인을 바꿔버렸죠. 원인을 조작해봤죠. 식단 조절 안 했더니 야식도 먹고 막 기름진 음식 많이 먹었더니 다시 살이 막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요, 식단 조절을 하는 거는 진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인과관계를, 원인과 결과를 성립할 수가 있죠. 이처럼 원인을 우리가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경우, 그런데 연구 특성상 윤리적인 문제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원인이 조작이 거의 잘 안 되는 연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저 뒤에 가면 단일사례 설계 연구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암이 컸어요. 근데 항암 치료를 받았더니, 항암 치료를 받고, 물론 몸은 힘들어졌지만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암 크기가 막 줄어들고 있어요. 자, 이게 진짜 환자의 암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낫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진짜 항암 치료 약 때문에 낫고 있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요, 항암 치료 약을 투입한 이후에 암세포가 작아지고 있다면은, 진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투여되고 있는 이 항암 치료약을 잠시 중지해보면 알 수 있겠죠. 중지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계속 작아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항암약이라기보다는 다른 것 때문에 작아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가 진짜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진짜 성립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원인이 조작이 가능한 그런 연구일 경우에는 이것이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비대칭적 관계. 한 변수가 변하면, 즉 원인이 변하면 다른 변수인 결과 변수가 성립할 수 있죠. 근데 그 반대는 되지 않는다고요. 바로 뭐냐면은 불이 나니까 소방차가 갔죠. 근데 그 반대는 뭐예요? 소방차가 가니까 이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을까요? 잘 없죠. 그거는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요, 진짜 그것이 아니라 그건 우연히 발생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요, 식단 조절을 하니까 살이 빠졌어요. 반대로요, 살이 빠지니까 이제 식단 조절을 한번 할까요? 또 그건 또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비대칭적 관계는 일단은 여러분들 인과관계 조건에서 다섯 번째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확률적 결론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게 되므로 이론은 완벽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확률적일 수밖에 없다고요. 뭐냐면은 암에 걸렸던 환자가 암이 치료되고 있어요. 항암 주사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암이 치료되고 있는지, 또는 낫고자 하는 이 환자의 의지 때문인지, 또는 건강한 유전자가 자신 몸에서 또 그것이 막 발생을 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고 있는지, 또는 긍정적인 마인드, 그래 어차피 난 지금까지 건강히 잘 살아왔고 혹 지금 죽어도 나는 참 열심히 부지런히 잘 살았으니까 나는 후회가 없다, 하지만 난 또 살았으면 더 좋겠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우울해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우리 몸을 치료해서 암세포가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보면은 암 치료를 완치된 사람들을 보면은 긍정적인 마인드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는 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이런 치료를 했기 때문에 완치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더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독립 변수가 작용됐다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확률적인 결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100%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는 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성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공변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시간적 우선성과 외생 변수 통제, 원인의 조작화와 비대칭적 관계, 확률적 결론이 바로 인과관계를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기말고사 서술형 문제로 여러분들이 미리 잘 사례를 들어서 잘 한번 정리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다음 이제 인과관계의 기초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많이 보았던 내용들인데,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인데,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관계로
우리가 필요 조건을 볼 수 있거든요. 가장 어찌 보면 자 이론적인 개념을 보면은 x가 없이는 즉 x, y는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놓은 건데 이거는 변수입니다. 변수. 그러니까 이게 x가 독립 변수고 y가 종속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변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x와 y를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로 볼게요. 자 그러면 독립 변수 없이는 결과 변수는 종속 변수는 존재하지 않죠. 당연히요. 우리놈들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근데 독립 변수가 있다고 해서 항상 결과인 종속 변수를 존재하게 하지도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필요 조건에 xy에다가 변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제가 일정 시간을 드릴 테니까 x에 그러면 뭐가 들어가고 y에는 어떤 결과가 들어가면은 즉 항목 변수 이름을 직접 한번 넣어보세요. x에 뭐 y는 뭐. 그래서 저 문장이 완성이 되면은 이 변수와 이 변수 간에는 필요 조건의 인과관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자 x에다가 x를 내면 원인이니까 우리가 계속 써왔던 이제 그거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x에는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써오고 있던 가장 대표적인 거 뭐 담배 피는 거 흡연. 자 흡연 없이는 폐암은 존재하지 않지만 아니죠. 흡연 없이도 폐암은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담배와 이 쉽게 말하는 흡연과 폐암의 관계는 필요 조건의 관계가 아니죠. 이래 되면요. 자 성립이 안 하잖아요 지금요. 자 그러면 여기다 뭘 한번 넣어보면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x에다가 우리가 마약 경험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이 마약이라는 거를 뭐 마약 종류도 워낙 다양하지만 마약이라는 거를 한번 경험, 마약 경험 뭐 대마초든 히로퐁이든 아무튼 이제 마약 경험 최초 1회 먼저 한번 하는 게 있겠죠. 마약 경험을 넣고 y에는 마약 중독이라고 넣을게요. 자 한번 볼게요. 마약 경험 없이는 자 x가 없이는 마약 경험 없이는 y 마약 중독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죠? 되죠? 왜 마약을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마약 중독을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경험 없이는 마약 중독은 존재하지 않지만 자 이제 뒤 것도 완성돼야 돼요. 마약 x가 마약 경험이었죠. 마약 경험의 존재가 즉 마약 경험을 한다고 해서 항상 무조건 마약 중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항상 y를 존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약 우리가 한번 경험했다고 다 중독자 되던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마약과 마약 중독은 서로 필요 조건의 인과관계를 갖춘다고 볼 수 있겠죠. 왜요? 저 내용을 우리가 문장이 완성이 되니까.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다른 사례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술 먹는 거 음주를 한번 넣어볼게요. 술을 먹고 그거를 계속 너무 병적으로 많이 먹으면 우리가 뭐라 불러요? 알코올 중독자라 부르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X를 음주 경험, 음주 그러니까 Y는요 마약 음주 중독자라 볼게요. 술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자 그럼 볼게요. 음주가 없이는 즉 술을 먹는 게 없이는 알코올 중독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맞죠? 술을 안 먹는데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알코올 없이는 즉 음주 없이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지만 알코올 즉 음주를 한다고 해서 음주의 존재가 항상 알코올 중독자를 존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말이 될까 안 될까요? 되죠. 술 먹는다고 다 알코올 중독자 되나요?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들 중에 뭐 어차피 다 성인들이니까 뭐 술을 먹는 학생들이 담배는 좀 안 피는 학생들이 이제 꽤 많던데 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안 먹는 학생들도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근데 그래도 담배 안 피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많아도 술은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주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술은 대부분 다 조금씩 다 마시는 것 같더라고. 물론 안 마시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자 그랬어요. 술 조금 먹었다고 해서 지금 술 조금 먹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많이 먹는다 주량이 높은 애들은 좀 많이 먹겠죠. 술을 좀 많이 먹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던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량이 소주 반병인 사람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일까요? 아니면 주량이
뭐 소주 5병인 사람,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일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고 중독으로 판단하지는 않고요. 술 주량에 따라서 중독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데, 통상적으로 오늘 소주를 반잔, 반병, 그냥 3-4잔 되겠죠? 3-4잔 먹고 내일도 소주 반병 3-4잔을 먹었는데, 수요일날 가서는 소주를 3-4잔을 한두 잔을 안 먹으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는 중독자로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소주 5병 먹고요, 내일 소주 4병 먹고요, 그런데 수요일 날에는 술을 안 먹고 다른 일 때문에 술을 안 먹어도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먹고는 싶지만 참고 뭐 며칠 있다 또 먹어도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우리가 주량이 센 거지, 이런 사람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로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조건은 그런 내용을 일단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알코올 중독과 음주와 알코올 중독, 마약 경험과 마약 중독, 이렇게 하면 필요 조건의 인과관계 요소가 되겠죠. 자, 충분 조건 볼게요. 자, 충분 조건에 우리가 위에 세팅 한번 볼까요? 자, X를 마약 경험, Y를 마약 중독자로 볼게요. 자, 마약 경험의 존재는 마약 중독 발생 영향을 미치지만, 자, 여기는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마약 중독은 마약 경험 없이도 발생한다? 우리가 마약을 한번 경험도 안 했는데 마약 중독이 될까요? 충분 조건의 첫 번째 줄, 아까 전에 마약 경험을 한다고 해서 마약 경험을 하게 되면 마약의 경험 존재는 마약 중독 발생 영향을 미치지만, 이건 되는데 마약 경험, 이거는 즉 다시요, 마약 중독은 마약 경험 없이도 발생할 수 있을까? 이건 안 되죠. 뒤에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마약 경험과 마약 중독은 두 변수 간에는 필요 조건의 인과관계를 가지지 충분 조건의 인과관계를 가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충분 조건은 어떤 요소를 넣으면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충분 조건은요, 우리가 위에 간단하게 위에 아까 했었던 이 흡연을 넣으면 돼요. 보세요. X에다가 흡연, Y에다가 폐암을 한번 넣어볼게요. 충분 조건에. 자, 흡연의 존재는 폐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맞죠? 여기까지 되죠? 그리고 이제 심표 뒤에서 한번 보세요. 폐암은 흡연 없이도 발생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나요? 하죠. 그렇기 때문에 흡연과 폐암은 필요 조건의 인과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충분 조건에서의 인과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저렇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른 사례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X 변수와 Y 변수에 내가 다른 사례를 넣어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이게 이 문장을 성립시킬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 일단은 변수, 우리 중간고사 직전에 배웠던 이 제일 중요한 이 변수 부분과 그리고 지금 하는 이 인과관계 내용을 충분히 학습이 되었다 볼 수 있거든요. 이 문장을 완성할 수 있으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도 내가 지금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성적을 봐야지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쩌면 성적이라는 거는 좀 편협적인 평가거든요. 왜? 공부했는 내용을 다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학습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지 그걸 테스트 한번 해보려면요, 요런 부분, 지금 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변수 부분을 넣어서 완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변수 학습했던 그 내용과 인과관계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필요 충분 조건 볼게요. 자, X라는 이 변수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Y라는 결과는 절대 일어나지 않으며, X라는 원인이 일어나면은 Y라는 결과는 언제나 일어날 때 X는 Y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우리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거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어차피 수학 시간에 이럴 때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려운 게 없는데, 이 문장을 이제 사회과학 연구랑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건데, 자, 우리 한번 했는 거 다시 해볼까요? X를 또 마약 경험, 저 필요 충분 조건에다가 X를 마약 경험, Y를 마약 중독이라 보면요, 자, 마약 경험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마약 중독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맞죠? 마약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마약 중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마약 경험이 일어나면은 마약 중독은 언제나 일어날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틀린 말이고요. 자, 그러면 폐암과 흡연과 폐암 볼게요. 자, X를 흡연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폐암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며 이것도 아니죠. 담배 안 피운다고 폐암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을 우리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잘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필요 충분 조건의 인과관계는 잘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굳이 막 찾아내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일반 연구에서는 인과관계에 있어서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는 인과관계는 잘 많이 없다는 거. 뭐 이렇게만 보셔도 상관없고요. 대신에 다음 수업 시간에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인 20 며칠이 될까요? 27일인가요? 27일 우리가 월요일 이 수업 시간에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충분한 누구나 봐도 객관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사례를 즉 그 사례는요 사회과학과 관련된 사례여야 돼요. 수학이나 이런 데서는 엄청나게 자연과학이나 수학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 사례를 들어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적절한 요 문장을 변수를 넣어서 완성하실 분은 마지막으로 과제 면제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봐주시고요. 자, 이제 조사 설계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반응 효과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은 조사를 우리가 설계도를 짤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을 짓기 위해서 집 설계도를 그릴 때 집안이 예를 들어서 바위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완전 바위로만 되어 있는데 그 집안을 바위를 끼워가지고 지하실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가능은 하겠죠. 하지만 너무 힘들고 돈도 너무 많이 들겠죠. 또요. 만약에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땅이 다 모래예요. 파면 팔수록 모래만 나와요. 그럼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집이 기울어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는 설계도를 잘 그려야 되는데 설계도를 잘 그릴 때는요. 그 설계도를 그릴 때 그 환경, 주변 환경과 집안과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고려해서 지어야지만 멋진 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회복지 조사를 시행하면서 뭔가를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낼 때 설계도를 그릴 때는요. 결국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설계도를 그려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보상적 경쟁 효과.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박탈당한 것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종속 변수에서 예상하는 효과 및 기대 이하 효과를 나타내는 거.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어떨까요? 이제 날씨 점점 더워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에어컨을 틀어주는데 A반 학생들은 뭐 젊으니까 뭐 충분히 괜찮다 하면서 에어컨을 아직 안 틀어줘요. 근데 B반은 우리 성인 학습자분들이니까 에어컨을 막 틀어주고 이렇게 되면요 같은 등록금을 내고 같이 공부하는데 왜 우리는 젊다는 이유 때문에 에어컨을 안 틀어주냐, 수업할 때 이렇게 땀을 흘려야 되냐, 기분이 어때요? 나쁠 수 있죠. 요런 찰나에 학교 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신들이 똑같은 상황인데 박탈당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오히려 뭐야? 사무실 보면은 그래 연구 한번 망쳐봐라 하면서 반대로 결과 매우 만족을 해줘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또는요, 아 별로다 하면서 진짜 별로다 하면서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겠죠. 왜? 내가 이렇게 박탈당한 거에 대해서 내가 누려야 될 학생으로서의 이 권리 박탈당한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기분 나빠서 안 좋게 또 체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상적 경쟁 효과라는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결과에 기대했는 것보다 이상으로 또는 기대했는 것 이하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런 연구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어컨을 틀어주는 게 학생들한테 더 효과적일지 에어컨을 끄는 게 더 효과적일지는 그래서 어떻게 해보면 제일 중요하면은 AB반한테 실험해보되 AB반이 서로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실험 집단, 하나를 통제 집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사 설계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첫째는 보상적 경쟁 효과, 그 다음은 조사원 기대 효과. 그거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학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학교생활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좋은 설문조사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게 되면요 진짜 연구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위약 효과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자기가 특별한 처치를 받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말기암 환자한테 비타민, 실제적인 비타민인데 그 환자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자, 새로 만들어진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약인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제 마지막 희망과 같은 거다. 당신은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데 지금 실험하고 있는 약인데 한번 먹어볼래? 혹 당신에게 맞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하면 그 약을 먹은 사람이 이거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뭐예요? 긍정적인 기대감 때문에 그 약을 먹고 막 어때요? 암이 치료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 즉 실제 먹은 거는 비타민인데 이 사람의 긍정적인 마인드 때문에 암이 치료돼 버린 경우, 이런 위약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실험도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되겠죠. 뭐 호선 효과, 호강 효과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12주차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 2차시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내적 타당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이번 1, 2차 시간에 했던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27일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 정리하고 다음 내용인 내적 타당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내적 타당도부터 시작하는 요 내용들은 제 크게 요 부분, 요 박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거 단일 사례 설경고 요 내용만 이제 보시고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